TV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금리가 뭐길래 시장에 많은 혼란과 관심을 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불과 같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이 되고 너무 적으면 경기가 식고 얼음같이 차가운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온도는 어떻게 조절할까? 그 주인공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경제란 보일러에 달린 온도 조절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이 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돈의 흐름, 기업의 투자, 우리의 소비 온도가 바뀝니다. 오늘은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언어를 연구한다. 돈 연소. 금리란 돈의 값입니다. 모든 물건의 값이 있듯 돈에도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왜 돈에도 가격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의 돈을 미래의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기회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의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자, 즉 금리라 부릅니다. 결국 금리는 돈의 값이자 시간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주 옛날 한 마을의 시장에서 빵을 굽는 사람과 사과를 따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빵 1개 줄게요. 사과 1개 주세요. 서로 물건을 즉시 교환했습니다. 이건 물물 교환, 즉 교환의 시간이 없으니 이자도 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과가 아직 덜 익은 계절이었습니다. 사과를 따는 사람은 말했죠. 지금은 사과가 없지만 다음에 수확하면 2개 줄게요. 지금 빵 하나만 먼저 주세요. 이 순간부터 거래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빵 굽는 사람은 기다려야 했고 사과 농부는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으로 사과 1개를 더했습니다. 이 조금 더가 바로 이자의 시작, 금리의 씨앗입니다. 즉, 시간이 들어간 거래가 생기면서 금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즉시 교환엔 금리가 없고 약속이 있는 교환엔 금리가 생긴다는 원리죠. 다시 말해 돈의 흐름 속에 시간이 더해지면 시간의 가치만큼 이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금리는 돈이란 역사만큼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곡식과 은에 대하여 이자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4000년 전부터 빌린 것에는 조금 더 돌려준다는 약속이 경제의 규칙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금리란 돈의 유통 속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죄였던 적도 있긴 합니다. 시간은 신의 것이니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커지면서 돈이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금리는 죄가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용거래가 늘고 은행이 생기며 이자를 받는 행위는 상업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금리란 돈과 시간의 가치에 대한 신뢰 보증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왜 금리가 시장의 경제와 연관성이 있을까? 지난 시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럴 때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부담스러워 돈을 덜 빌리게 되고 빌린 돈은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게가 돈을 적게 쓰게 되고 소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시장에 돈이 줄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죠.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기엔 금리를 낮춰 누구나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나라 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무역이 멈추며 빠르게 전 세계 경제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충격을 막기 위해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멈춘 경제를 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니 돈이 돌기 쉬워지고 소비 투자가 살아났고 그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올랐습니다. 공급망 붕괴,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겹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다시 금리를 올려 불을 줄였습니다. 그 순간 대출은 무거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며 시장은 급속도로 식어갔습니다. 이렇듯 금리는 경제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과열을 시키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이자가 높으면 지금보단 나중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자가 낮으면 나중보단 지금을 선택하게 합니다. 금리를 안다는 건 경제의 리듬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너무 오를 때는 잠시 식혀야 하고 너무 차가울 때는 조금 덮여야 합니다. 금리가 오를 땐 지출을 줄이고
내릴 땐 기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시장의 구조와 온도에 따라 금리는 특정한 시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금리의 방향과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돈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둔다면 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리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손, 중앙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